그것은 1900년대 초반에 발행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과서엔 고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단군을 국조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고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 교과서엔 단군의 초상화를 비롯해서 고조선과 삼한의 지도가 실려 있다. 1900년대 초까지 단군에 대해 뚜렷한 역사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조선시대까지 단군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역대 왕들이 단군을 국조로 모시고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단군을 모신 성전은 평양에 숭령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단군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황해도에 구월산이 있는데 구월산에 삼성사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사에서 환인, 환웅, 단군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남한에도 강화도의 만이산에서 제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다 단군에 대한 제사입니다. 조선 왕조는 확실히 단군 조선의 후신이기 때문에 단군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역사적인 존재였던 단군이 신화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는 일제의 상고사 말살 정책 때문이다. 일제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우리의 역사를 축소하는 일이었다. 일본의 역사가 기원 2600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4, 5천, 6천 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역사에는 반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정복해서 식민지 정책을 피운다고 하는 건 논리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후대의 역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의 자기 역사의 우수성을 이제 확보해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의 역사의 유구성을 말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기록들을 다 없애는 거죠. 일본 측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조선을 그대로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이제 상고 사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조선시대, 그리고 자기들의 시정하는 식민정책사,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꿰매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는 조선사 편수의 사업이란 이름으로 서적을 사출한다. 1910년 11월부터 14개월 동안 전국에서 거두어들인 책이 무려 51종 20만 권이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거두어들인 책은 모두 사라졌다. 그 후 단군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역사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최근 잃어버린 상고사를 회복하고 신화로 머물러 있는 단군을 역사로 받아들이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 시인 김지아 씨가 있다. 기초적인 상고사, 고조선사를 열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무궁한 문화적 자산, 신시, 화백, 풍류, 소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마디즘, 소위 유목적인 최초의 유목문화의 첫 고대국가, 남방적 농경문화하고 북방적 유목민 문화가 이중적으로 접합된 미묘한 문화라고. 이게 미래 세계체제에 굉장히 유리한 비전이에요. 유용한 비전이에요. 이건 꺼낼 수가 없잖아요. 즉 상고사에서 어떤 비전을 해야 되는데 미래에 꿈을 발견해야 되는데 상상력을 자극할 수가 없다고. 그 초입에 단군조선을 이렇게 깨부셔버리니까. 이래서 이걸 열자는 겁니다. 이런 상고사 회복운동에 대해 한쪽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주의, 국수주의라는 비판이 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도 사실이다. 소토라는 거, 고대 구해시장은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학문적인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군은 역사와 신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표류할 것이다.
내일은 개천절입니다. 이곳은 이 개천절 때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단군을 모셨던 곳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군은 실제 했던 역사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일고 있는 환단고기 열풍의 이면에는 이처럼 단군과 고조선을 역사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환단고기가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며 또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이런 관심과는 달리 학계에서 환단고기를 대하는 반응은 냉담합니다. 사실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학자들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학문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접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환호와 비난이 엇갈리는 책, 환단고기를 둘러싼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단고기를 취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학계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다.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학자에게서 제작을 우려하는 팩스가 날아들기도 했다. 학계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환단고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제야사학계에선 이 책에 대해 침묵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존 학계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이게 환단고기를 부정하려면 반드시 육하원칙을 제시해야 돼요. 예. 환단고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뭘 가지고 왜 어떻게 위조했다 라는 육하원칙을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자기 종교성하고 상반된다고 해서 부정하고 자기 학파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부정하고 하는 것은 학자다운 자세가 아니다. 이런 학계와 제야사학계 간의 대립은 이미 1970년대 상고사 파동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제야사학계에선 단군을 역사상 인물로 규정하고 기존의 국사학계를 일제 식민주의 사관파로 비난한다. 일명 단군 파동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1978년에 법정으로까지 비화된다. 그리고 1980년대 환단고기가 등장하면서 양쪽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환단고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에게 몇 차례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환단고기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의 태도, 대응 이런 것은 하나의 이유로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 태도라면 주로 어떤 식의 태도일까요? 예, 그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하지는 않고 식민사관에 물들었다고 매도를 하고 심지어는